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생명정보학협회 키비아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명정보학 하면 뭐지 하실 겁니다. 실제로는 많은 분야에 쓰이고 있는 학문이지만 알려진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생물을 좋아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생명정보학은 소외된 분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키비아는 이 동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께 생명정보학이 무엇인지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생명정보학은 이름에서처럼 생명과학과 정보학이 융합된 학문입니다. 말 그대로 컴퓨터의 힘을 빌려 알고리즘을 통해 실험에서 쏟아져 나오는 방대한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도출해내는 학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전자의 염기서열 분석입니다. 끝없이 나열된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 염기들의 나열 순서를 사람이 분석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컴퓨터를 통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 염기들의 배열에 따라 그 개체의 유전학적 형질이 다르게 발현되기 때문에 겉으로는 보이지 않던 개체들 간의 유전학적 유사성 및 차이까지도 규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정보학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주요 연구 주제로는 염기서열 분석, 단백질 서열 및 구조 분석, 진화 및 계통 분류, 전사 조절 및 신호 전달 등의 다양한 조절 관계, 유전자 변이와 유전병 연관성, 신약 디자인,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데 그중 두 가지를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통한 바이러스의 유전학적 분석입니다. 현재까지 꽤 많은 종의 바이러스들의 염기서열이 분석되었고 공개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의 염기서열을 알게 되면 그 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바이러스의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것 자체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두 종의 바이러스의 비교 분석 등 우리는 더 많은 것이 가능합니다. 염기서열의 유사도를 분석하여 두 바이러스가 얼마나 유사한지, 반대로 염기서열의 차이에 집중하여 분석하면 바이러스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등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러스 간의 비교 분석은 특히 인간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인 바이러스들 사이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 예로 약 100년 전 인구에게 큰 재앙이었던 스페인 독감의 바이러스와 최근 문제가 되었던 조류 독감의 바이러스를 비교 분석한 결과 그 바이러스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병원체인 두 바이러스가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새로운 해법이 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정보학을 활용한 연구들은 신약 개발 및 의학 발전에도 크게 공헌할 수 있기 때문에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야는 단백질 구조의 예측입니다. 단백질은 20가지 아미노산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4개의 염기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놈보다도 더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백질 구조의 예측은 앞서 말씀드린 바이러스의 유전학적 분석보다 더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백질들은 그 구조가 알려진 것이 많지 않고 알려진 구조도 생명정보학을 활용한 연구를 통해 예측한 것입니다. 단백질이 어떤 구조에서 가장 안정할지, 즉 어떤 구조로 존재할지를 예측하는 연구로 단백질의 서열 정보를 활용하여 컴퓨터를 통한 다양한 계산과 모델링을 통해 구조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생명정보학 하면 바이오칩을 많이 이야기하던데 바이오칩은 무엇일까요? 유리, 실리콘, 고분자 등 고체 물질의 기판 위에서 DNA, 단백질 등의 생물 분자들을 결합시켜 유전자 결함, 단백질 분포, 반응 양상 등을 분석해낼 수 있는 생물학적 마이크로칩을 말합니다. 여러 생물학적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를 분석해 생물학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이오칩은 생명정보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칩은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빠르게 알 수 있고 수혈에 의한 피해 미리 예방, 유전자 변형, 농성물, GMO에 대한 검사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특히 예방의학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할 수도 있고, 혹여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해도 그것을 빠르게 인식하고 치료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평상시 혈압이나 혈당량 등의 건강 정보를 수시로 수집하여 병원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집에서 상시로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무궁무진한 발전이 기대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 가타카를 보면 생명정보학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영화 제목인 GATTACA 가타카는 DNA의 4가지 염기 서열의 배열로 영화 속 미래 세상에서는 생명과 관련한 모든 것들이 숫자로 수치화되어 예측 가능한 모습을 그려냅니다. 예를 들면 수명을 예측한다거나 심장병에 걸릴 가능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명 현상과 관련된 정보들을 정확하게 수치화하여 개개인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정보학의 발전에 긍정적인 측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타카가 그린 미래사회는 유전자의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그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사회에서 주인공인 빈센트는 열성인자를 가진 부적격 인물로 그려져 일반 우성인자를 지닌 사람들과 차별을 받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생명정보학은 떠오르는 학문이자 이미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새로운 시장이기도 합니다. Next Big Thing이라고 불리며 많은 연구 및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죠. 미국에서는 벌써 연매출 2조억 가량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그 외 영국, 유럽과 일본에서도 이에 버금가는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조금 늦긴 했지만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뛰어든다면 반도체 기술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학문 발전만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이 되는 생명정보학.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